직장인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ETF를 담아두고 계십니까? 혹시 담아두었는데도 수익이 기대만큼 늘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ETF가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 방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퇴직연금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금이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묶어두었던 퇴직연금을 실적배 당형으로 옮기는 직장인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2023년 49조 원이었던 실적배 당형 적립금은 2024년 7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ETF로 향하는 자금의 증가는 더욱 가파릅니다. 2023년 9조 원이었던 퇴직연금 ETF 투자 금액은 2024년 21조 원을 거쳐 지난해에는 48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제 ETF는 퇴직연금의 주변 상품이 아닙니다. 중심 상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면서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퇴직연금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ETF를 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ETF를 담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 ETF 시대가 열렸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언제 납입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매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납입합니다. 납입 주기와 날짜는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계좌에 들어왔는데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거의 붙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퇴직연금은 알아서 굴러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해야 합니다. 부담금이 들어오는 날을 모르면 투자 시점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 인사팀이나 퇴직연금 운용 증권사 앱을 통해 납입 일자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동 매수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살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지금이 살 때인가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가? 이 고민이 결국 투자 시점을 놓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ETF 자동 매수 서비스입니다. 투자자가 지정한 ETF를 증권사가 정기적으로 대신 매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매수 주기는 매일, 매주, 매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도 가입자가 직접 정합니다. 시장 예측 대신 규칙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자동으로 사면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반대입니다. 시장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꾸준히 사는 이 방식은 평균 매입 단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10년, 20년을 바라보는 퇴직연금 투자에서는 이런 단순한 원칙이 생각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ETF 분배금을 즉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ETF에도 분배금이 나옵니다. 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입자들이 분배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기간이 다릅니다. 10년, 20년, 30년 긴 시간 동안 작은 금액도 반복해서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쌓입니다. 분배금을 방치하면 그만큼 복리의 시계가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분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 바로 ETF 추가 매수로 연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납입 시점 확인, 자동 매수 활용, 분배금 즉시 재투자. 이 세 가지는 ETF보다 먼저 갖춰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 종목 선택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수익률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입니다. DC형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주식 비중이 50%를 넘는 ETF를 말합니다. 주식형 ETF 대부분이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권형 ETF와 혼합형 ETF 중 주식 비중이 50% 이하인 상품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DF, ETF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도 위험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상품들에는 적립금 전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린 분들 많습니다. 일반 증권 계좌에서 ETF를 거래할 때와 퇴직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 규칙이 다릅니다. ETF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 구조를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한도를 초과하거나 원하지 않는 자산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ETF를 고르기 전에 해당 상품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 슬리피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고 팔 때 별도의 거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습니다. 슬리피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과 실제 체결 가격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ETF일수록 이 차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사이의 간격이 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주 매매할수록 이 비용이 쌓입니다. 한 번은 작은 금액이지만 수십 번 반복되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거래량이 충분한 ETF를 선택하고 잦은 매매보다는 장기 보유를 기본으로 삼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개장 직후와 마감 직전 거래를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이 열리고 나서 처음 5분 동안은 유동성 공급자가 의무적으로 허가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 10분은 동시효과 시간으로 모든 주문을 모아 하나의 종가로 체결합니다. 이 2시간대에는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예상했던 것보다 비싸게 샀거나 싸게 파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가능하면 개장 직후와 마감 직전을 피하고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하는 지정과 주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지 않다면 이 원칙 하나만으로도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 투자에서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종목 선택뿐 아니라 한도 이해, 비용 관리, 거래 방식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금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포인트입니다. 퇴직연금의 과세 구조입니다.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ETF 분배금을 받으면 바로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 계좌는 다릅니다. 분배금을 받아도 퇴직할 때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떼지 않은 상태로 분배금을 전액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라면 세금을 낸 나머지 금액만 재투자됩니다. 퇴직연금에서는 전체 금액이 다시 복리로 굴러갑니다. 20년, 30년 뒤에 이 차이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 의미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연금으로 받는 것, 세금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입니다. 퇴직연금은 받는 방식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제 전체 그림을 보겠습니다. 개별 사건이 아닙니다.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퇴직연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본질은 ETF 열풍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예금에 넣고 잊어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납입 시점을 확인하는 것, 자동 매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 분배금을 바로 재투자하는 것, 위험 자산 한도를 이해하는 것, 슬리피지 비용을 줄이는 것, 거래 시간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과세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 7가지는 어렵고 복잡한 투자 기술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퇴직연금에서 ETF의 진짜 힘은 과세의연과 복리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발휘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퇴직연금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예금 중심으로 묶어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ETF와 같은 실적배 당형 상품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ETF를 담아두었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놓쳤던 부분이 떠오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ETF 상품들과 최근 자금이 몰리는 인기 상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